저희가 한번 개념을 돌리고 나면 이제 막 힘과 사랑이나 앞에 생명줄 같은 거 문제 잘 안 풀거든. 그러니까 이런 개념 강의 때 아니면 거의 풀 기회가 없긴 해. 나중에 파이널 때 모의고사 돌릴 때 말고. 일단 오늘은 그걸 하자. 우리 이제 저번 주부터 3단원 들어가기 시작했잖아. 그래서 직업관 꼭 공부해놔야 돼. 다음 주에는 직업관이랑 오늘 한 거 같이 좀 테스트를 하려고 하거든. 그리고 교재로는 96페이지야. 96페이지에 이제 분배적 정의, 그러니까 사회 정의 파트 안에서 분배와 관련된 정의, 그다음에 처벌과 관련된 정의를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돼. 근데 이제 보통 분배적 정의 이 파트에서는 사단가가 좀 여러 명 있긴 한데 거의 노미스도식 위주야. 그리고 항상 오답률 5위 이내로 들어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본격적인 인생일리가 보면 돼. 그래서 노미스도식 뭐 오답률 되게 높은 편이잖아. 근데 원래 이제 그 전에 사회 정의를 들어가기 본격적으로 그 전에 앞서서 이 사회 정의라는 걸 강조했던 리버어라는 사상가가 있거든. 이 리버어가 한 5년간 거의 평가원 6구 수능에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었어. 5년 정도. 근데 뜬금없이 올해 9월 달에 갑자기 나왔었어. 평가원에서. 근데 이제 수능 때는 다시 안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리버어를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야 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본격적인 분배와 관련된 정의에 앞서서 사회 정의를 주장했던 사회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리버어 입장인데,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편할 것 같아. 현실주의 신학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학자야. 신학자인데 현실주의적으로 접근을 해. 일단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리버어의 이 시대 배경 자체가 미국 내에서 노사 간의 갈등이 되게 심할 때야. 노사 간의 갈등이 심하고 막 그게 어느 순간 막 폭력적으로 막 나타나는 그런 시기야.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되게 이상주의자들, 종교적 이상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리버어는 그런 것들만으로는 이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사람이야. 집단 간의 갈등을 그런 것들만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리버어의 대표적인 책 제목 중에 하나가 뒤에 나오긴 하는데 여기 97페이지 보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 이게 이 사람 책 제목이거든. 그럼 이거 자체가 이 사람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도덕적인 거야.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 도덕적인 개인들이 모인 사회는 비도덕적이다라는 게 리버어 입장이야. 그래서 리버어라는 사람은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삼진 않아. 왜냐면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은 서로 간의 어떤 이해, 배려, 양심 이런 것들만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이야. 알겠죠? 왜냐면 모든 집단들은 이따가 다시 말하겠지만 다 비도덕적이고 그 비도덕적인 집단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사람이 리버어거든. 리버어. 자, 그러면 바로 97페이지 내용을 좀 볼게. 자, 일단 이렇게 해보자. 자, 리버어가 봤을 때 개인 간 갈등, 개인 간의 갈등은 개인의 양심, 선의지 만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알겠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해. 그런데 지금 리버어가 문제를 삼는 거는 개인 간의 갈등보다는 집단 간의 갈등을 더 문제 삼는 사람이고,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은 개인의 양심, 선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 알겠죠? 개인의 양심이나 개인의 선의지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자, 그럼 이제 왜 리버어가 봤을 때 이 집단 간의 갈등이 생기는가? 원인, 알겠죠? 그리고 이 집단 간의 갈등이 리버어가 말하는 같은 말이 사회 부정이야.
사회 부정의의 원인 또는 집단 간의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리보어에 따르면 모든 집단이 예외 없이 다 이기적이야. 알겠죠? 모든 집단이 예외 없이 다 이기적이야. 자, 그 다음에 그 이기적인 집단 간에 힘의 차이가 발생해. 힘의 차이. 이기적인 집단들 간에 힘의 차이가 발생해. 그러면 힘을 가진 집단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집단에 대해서 뭐하니? 과도하게 막 강제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고, 맞죠?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냥 머릿속으로 일제강점기 떠올려도 돼. 이 리보어가 봤을 때는 일본이든 조선이든 다 이적이야. 근데 일본이 더 힘이 세고 힘을 가진 일본이 한국을 막 억압하려고, 조선을 억압하려고 하고, 아니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떠올려도 돼. 다 이적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힘의 차이가 다른 집단에 대해서 과도한 강제력을 행사하면서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그러면 왜 모든 집단은 예외 없이 이기적인가? 그러니까 리보어에 따르면 순수하게 다른 집단을 막 적어도 이 사람 현실 신학자야. 적어도 인간 사회에서 순수하게 막 다른 집단을 배려할 수 있고 조화로울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그런 집단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집단은 그냥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가능해. 인간 세계는 그게 불가능해. 근데 왜 그러냐면 원래 기독교는 인간을 두 가지 이중적 본성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이기적인 측면도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타적 측면도 있어.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에서는 이거 두 개 중에서 이게 더 잘 발휘가 돼. 이타심이 더 잘 발휘가 돼.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인들이 집단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기성은 강화되어서 나타난대. 어쨌든 군중 안에 있잖아. 나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되잖아. 맞지? 그럼 내 이기적인 욕구가 더 강하게 발휘될 수 있는 거야. 집단 안에서. 그리고 이타성은 좀 변질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어떻게 변질되냐면, 자, 나는 이타성을 또 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집단 안에 들어간 순간 이 집단에 대한 이타심은 마치 집단에 대한 애국심, 예를 들어서 국가 안에 들어간 순간 이타심은 애국심과 같게 되고, 이 애국심은 자기 집단, 자기 국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이 돼버린대. 리보어에 따르면. 그래서 이 애국심도 결과적으로 맹목적인 자기 집단에 대한 맹목적 충성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기성이다 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런 과정을 막 자세히 물어보진 않지만 일단 너희가 이해할 때 리보어에 따르면 집단 안에서 개인은 이기성이 강화되어진다. 알겠죠? 이타성은 좀 변질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모든 집단은 예외 없이 이기적이다. 그래서 이기주의, 힘의 차이, 그다음에 과도한 강제력. 그럼 이제 어떻게 이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가? 즉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일본이 막 우리나라 억압하고 억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랑해줘, 용서해, 화해하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현실주의 신학자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맞서야 돼 이거야. 우리도 일본만큼 힘을 키워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 봐봐. 예를 들어서 이건 안 적어도 돼. A 집단이랑 B 집단이 있는데 지금 힘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 A가 막 과도하게 강제를 행사하거든. 그러면 B는 거기 맞서서 우리도 똑같이 뭐 키워야 돼? 힘 키워야 돼 이거야. 그러면 힘이 균형 상태가 되니까 이게 리보어가 말하는 현실적인 정의야.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현실적 정의야. 현실적 정의. 그러니까 얘들이 힘을 행사한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힘을 행사해야 돼. 얘들이 이기심을 발휘한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이기심 발휘해야 돼. 얘들이 자기 어떤 과도한 강제를 행사한다? 그럼 우리도 강제를 행사해야 돼. 그래서 리보어가 추구하는 거는 지금 봐봐. 힘의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출처원 차이. 이게 바로 그냥 힘의 균형이야. 잠깐만. 힘의 균형을 추구해. 알겠죠? 도덕성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힘의 균형을 추구해야 되고 이렇게 적어봐. 이기심은
똑같이 우리도 뭐에 맞서야 된다? 우리의 이기심을 발휘해서 맞서야 되는 거야. 쟤네들이 힘을 행사하네? 그럼 우리도 똑같이 뭐 해야 돼? 힘을 행사해야 돼. 알겠죠? 이런 것들이 니부어가 말하는 힘의 균형을 해소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밑에 공간이 좀 있잖아. 밑에 공간에다가 요거 관련해서 조금만 더 정확하신지 한번 정리해줄게. 그래서 맨 밑에다가 니부어의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니부어의 사회 정의 실현하기 위한 방안. 자, 우리를 막 억압하는 집단에 대해서 양심이나 선의지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갈등이 해결될 수 없다고 했어. 알겠죠? 그래서 니부어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해. 우리는 비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봐. 불가피해. 그래서 니부어에게서 비합리적 수단은 필수적인 요소야.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야. 그러면 이 비합리적 수단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알겠죠?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똑같이 이심을 발휘하는 거야. 맞서서. 우리도 똑같이 거기 맞서서 힘을 행사해서 투쟁하는 거야. 우리도 우리의 힘을 드러내는, 즉 강제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니부어가 말하는 비합리적 수단이야. 이런 것들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투쟁이라든가 강제력 한 번만 더 주셔놓고, 니부어는 이런 투쟁과 강제력으로서 비폭력적 방법도 인정하거든. 비폭력적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니부어의 저 책에서 누구 이야기냐면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영국 상품 불매 운동. 그러니까 영국 상품 불매 운동도 어떻게 보면 인도인들의 이기심을 발휘하는 거야. 영국에 맞서 싸우는 투쟁이고 우리의 힘을 행사하는 강제력이야. 맞죠? 근데 불매 운동은 비폭력적인 거잖아. 근데 비폭력뿐만 아니라 뭐도 가능하냐? 폭력도 가능하다고 봐. 일단 폭력도 가능하다고 봐. 이것도 좀 기억해야 돼. 폭력도 가능해. 그런데 폭력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 집단을 다 죽여버리자. 이건 아니라고. 이 사람 실학자니까. 알겠지? 다 죽여버리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비합리적 수단을 필수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도덕적인 선은 지켜야 한다고. 도덕적인 선은. 알겠죠? 그게 니부어가 말하는 뭐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하면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이해되겠니 얘들아? 그래서 봐봐. 이렇게 선의지의 통제를 받게 되면 이런 이기심이나 투쟁이나 강제력이 같은 말이야. 도덕적 요소에 뭐 될 수 있냐면 부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선의지의 통제를 받으면 도덕적 요소에 부합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작년에 올해 부평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얘들아 한번 이거 나왔던 편인데 봐봐. 내가 지금 봐. 이 강제력이나 투쟁이나 폭력이나 비폭력이 이거의 통제를 받으면 도덕적 요소에 부합되는 거거든.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선의지가 결여돼 있으면 도덕적이지 않게 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럼 결국 비폭력이든 폭력이든 이런 것들이 한번 더 봐봐. 이런 것들이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는 뭐의 통제를 받냐보다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지 여부에 따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폭력이 그 자체만으로 비도덕적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 애들이 딱 직관적으로 폭력 되게 나쁘다 생각하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복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폭력은 그 자체만으로 사회 정의에 기여하더라도 폭력은 그 자체만으로 비도덕적이다 라고 하면 이거 틀린 말인 거지. 왜냐면 도덕적 요소에 부합되는지 안 부합되는지는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지 안 받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니까 이것만 놓고 봐서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니부어는
얘들아, 사회정의,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합리적 수단이라는 강제력도 필수적이지만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것도 필수적인 거야. 이거 없이 해결하면 안 되고, 알겠죠? 이게 없으면 다 죽이는 걸로 나타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둘 다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거야. 둘 다. 그러니까 개인의 선의지를 절대로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강제력이나 투쟁의 기능도 인정하고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리버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지만 개인의 선의지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조화시키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하나만 갈게. 그럼 이렇게 강제력이 이제 결론이야. 선의지의 통제를 받게 됨으로써 리버는 올바른 사회는 강제력을 제거하는 게 아니다. 애초에 제거될 수도 없다. 왜냐면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강제력은 필수라고 했으니까. 알겠죠? 강제력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강제력이 뭐 될 수 있어야 되냐면 최소화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도덕적인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을 다른 말로 무슨 강제력이냐면 최소화된 강제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합리적인 사회는 강제력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강제력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최소화된 강제력을 통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되고, 그러면 최소화된 강제력은 비록 강제력을 사용하더라도 그 강제력이 뭐에 부합하도록? 선의지에 부합하도록, 도덕성에 부합하도록. 요게 최소화된 강제력. 요게 리버가 말하는 사회 정의 실현이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선의지를 통한 강제력을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집단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알겠죠? 이런 게 리버의 입장이야. 그래서 이 정도까지를 좀 기억해줘야 돼요. 알겠죠? 근데 자, 일단 요거 한 개 기억하고 이제 밑에 여기서 내가 몇 가지만 좀 줄칠게 있어. 이거 다 이제 역대 기출 나왔던 편이긴 한데 아까 다 했던 거야. 현대사회의 갈등을 개인의 양심과 덕목의 실천만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다. 맞죠? 모든 집단은 다 이기적이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자. 왜? 이렇게 적어봐. 집단의 관계는 리버가 봤을 때 집단과 집단 간의 관계는 도덕적일 수 없다고 봐. 도덕적이지 않고 정치적이야. 알겠죠? 집단 간의 관계는 도덕적일 수 없고 정치적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이다라는 말은 힘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힘의 비율에 따라.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개인으로는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집단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쉽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리버가 개인의 도덕성 함량을 절대로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야. 맞지? 이걸 부정한다라고 말도 안 되는 거고. 함량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설령 집단과 집단 간의 관계가 있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개인의 양심, 개인의 도덕성을 발휘하고자 노력해야 돼. 알겠죠? 노력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표현을 한번 좀 해놔봐. 어쨌든 리버는 정의를 추구해야 되거든. 맞지? 정의를 실현해야 돼. 그럼 리버가 말하는 정의는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거야. 자, 근데 이상한 표현이 나온다? 좋죠?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전혀 승인을 얻어낼 수 없는 방법까지만 한번 가르쳐볼래? 줄을 치던지. 이게 올해 국평에 나왔던 또 제시문 중에 하나거든. 이게 뭔 얘기냐면, 자, 봐. 아까 내가 초반에 리버 신학자야. 근데 이 사람은 물론 현실주의 신학자고. 근데 집단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형적인 이상주의자들, 전형적인 종교적 이상주의자들을 아까 계속 말했지만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리브얼이야. 그런 것들만으로 안 돼. 폭력이 됐든 비폭력이 됐든 강제력 행사해야 돼. 그러면 그런 종교적 이상주의자는 리브어의 투쟁과 강제력을 받아들일 수 있다, 안 받아들인다? 그 사람들은 안 받아들인다고. 그런, 알겠죠? 종교적 이상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이런 거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근데 리브어는 이런 사람들이 승인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우리는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이 승인할 수 없는 방법이 바로 뭐다? 강제력이다.
알겠죠? 이게 강제력인 거야. 강제력. 강제력의 사용을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은 승인하지 않겠지. 근데 리버는 그들이 승인하지 않더라도 사회 정의를 위해서 강제력은 필수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한 개만 더 주죠. 잘. 리버가 봤을 때 개인적 측면에서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심이고 개인적 측면에서의 도덕적 이상은 그다음에 사회가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은 정의. 그래서 이타심과 정의라는 관계를 어쨌든 뭐 하고자 했다? 조화시키고자 했다. 알겠죠? 이타심과 사회 정의를 조화시키고자 했다. 개인의 이타심이나 도덕성을 부정하는 사람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개인이 추구하는 이타심, 그다음에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의,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고자 했다. 나머지는 아까 다 했던 겁니다. 알겠죠?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이다. 알겠죠? 그리고 리버는 애국심을 마냥 좋게 보진 않아. 알겠죠? 애국심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뭐로 들어간다? 국가 이기주의로 들어간다. 알겠죠? 애국심이라는 것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강제력을 없애는 게 아니라고. 강제력은 필수적인 거니까. 강제력을 없애는 게 아니라 뭐 하고자 해야 된다? 최소화하고자 해야 된다. 그러면 최소화하고자 한다는 게 선의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리버의 입장이야. 자 그러면 98페이지 한번 볼래? 여기서부터는 일단 이거 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상가 너희들이 계속 이해하는 게 중요해서 글을 많이 써놨어.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요런 뭐 이런 그림이 있는 일러스트가 있는 내용들은 내가 다 그러니까 한번 그냥 글로 한번 써놓은 거야.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알겠죠? 승윤은 이런 거 좀 많이 읽어보면 좋아. 읽어보면 아 이런 맥락이구나라고 다시 한번 이해될 거야. 알겠죠?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시고 금방 드린 과제에서 내가 리부어는 이 교재에 따라 넣었거든. 리부어 문제 하나만 해보자. 과제에서 9번 한번 해볼래? 9번 과제 9번 문제. 그리고 리버는 적어도 인간 사회에서 인간이 가지는 이기심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고 불가피한 거야. 그래서 먼저 이제 대충 제시문의 맥락은 이해되지. 그러니까 집단 간의 분쟁은 어쩔 수 없다. 이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뭐 강제를 없애는 게 아니다. 강제력을 최소화시키는 거고. 되겠죠? 그래서 합리적인 사회는 강제력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 강제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 이 정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리버 입장인데. 그럼 1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리버는 집단 간의 관계는 도덕적이기보다 뭐하다? 정치적이다. 정치적이란 말의 의미는 힘의 비율에 따라 아까 여기 알겠죠? 여기 정치적이란 말의 의미 써놨으니까 교재에 있어요. 힘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힘의 크기에 따른다.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아니야 강제력 필수라고 했잖아 맞지? 강제력 없이 정의를 실현할 수는 없다고 봐 리버는. 3번 얘들아 안 되죠 맞지? 개인의 도덕성 개인의 양심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어. 4번 정치적 방법의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 정치적 방법이 바로 뭐다? 아까 여기 투쟁, 강제력 이런 것들 말하는 거라고. 투쟁, 강제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5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윤리가 추구하는 이타심과 사회가 추구하는 정의를 배타적인 관계, 대립적 관계로 보는 사람은 아니잖아. 결국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맞는 말이죠? 맞죠? 그러면 답 몇 번이냐? 답 2번이네, 맞죠? 답 2번이죠. 근데 이게 리뷰어 입장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다시 교재에서 199페이지 한번 볼래? 99페이지에 수능에서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 근데 일단 주는 쳐놓게. 본격적으로 분배적 정의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고대 사상가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의 입장을 간단하게 주는 좀 쳐놔야 돼.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 알겠죠? 근데 나중에 다시 또 언급은 할게. 자, 이 사람은 정의라는 것을 크게 두 개로 분류를 한 거야.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정의와 특수한 영역에서의 정의, 이렇게 두 가지로 딱 구분했어. 먼저. 그래서 보편적인 정의, 부분적 정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그러면 일반적 의미의 정의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그냥 법을 잘 지키는 것, 이게 다야. 정의란 무엇인가? 법을 잘 지키는 거다. 근데 이제 특정 영역들이 있다고. 그 영역 중에 하나가 분배와 관련해서, 알겠죠? 또는 물건을 부정의가 발생했을 때 바로 잡는 것, 즉 교정과 관련해서 좀 더 세분화시킨 거야. 세분화시켰어. 알겠죠? 그래서 분배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좀 그러니까 느낌이 이런 거야. 이 일반적 정의는 옳음이라는 뜻이야. 한글로 굳이 번역하면 옳음이란 무엇인가? 여기는 이거는 좀 저스티스야. 공정함이란 무엇인가? 그럼 분배에서의 공정함과 처벌에 관한 공정함이 무엇인가는 거야. 그래서 분배와 관련해서는 주셔서 그냥 기여한 가치에 따라 자등적으로, 그냥 이거만 주시면 돼. 기여도에 따라 자등적으로.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기하학적 비례를 실현한다라고 표현을 해. 분배는 기하학적 비례. 그리고 얘들아, 교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벌, 부정익을 바로잡는 게 교정이잖아. 맞지? 그러면 거래와 관련해서 또는 물건을 교환함에 있어서 부정의가 발생했을 때 바로잡는 건 뭐냐? 해를 가했으면 그만큼, 이익 줬으면 그만큼 받아라. 그래서 그냥 교정은 산술적 비례라고 줄만 쳐라. 너희는 나중에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돼. 분배는 기하, 교정은 산술, 요 단어만 잘 기억하면 돼. 그리고 최근 한 10년 동안 이게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 문제로. 알겠죠? 근데 줄만 치놓고 넘어갈게, 그냥 이거는. 알겠죠? 요거 줄만 쳐놔. 단어만 좀 기억하면 잘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100페이지로 가서 오늘 진짜 메인이 놀스를 합시다. 놀스를 좀 합시다. 아마 고1 때 통합사회 하면서도 들어봤을 거야, 맞지? 우리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놀스랑 노직 같은 사람가 있잖아. 놀스 노직. 놀스 노직. 근데 얘들아, 이 사람이 이제 되게 여러 영역에서 앞으로 나올 거거든? 생존에서 한 3점짜리 주제로만 3개 나와, 이 사람이. 네, 그 중에 하나가 분배고. 놀스랑 노직이랑 많이 비교되잖아, 맞지? 놀스랑 노직이랑. 둘 다, 일단 배경 간단하게 말할게. 둘 다 자유를 강조해. 알겠죠?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를 되게 강조해. 근데 놀스가 강조하는 자유는 자유와 평등을 좋아해. 이게 무슨 말이냐? 놀스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비슷한 수준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 인간이라면 적어도 비슷한 수준의 자유를 누려야 된다. 근데 현대사회에서 불평등이 너무 과도해지거나 빈부격차가 너무 양극화되거나 사회가 너무 양극화되거나 부모의 지위가 그대로 대물림되거나 운에 불과한 타고난 재능이나 타고난 외모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버리면 사회에서 가장 불운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남들과 비슷한 수준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고 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놀스라는 사람은 개개인은 누구나 다 기본적 자유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것이 좀 규제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야. 규제가 돼야 돼. 근데 다시 얘들아, 사회 불평등을 규제하는 것도 뭘 위한 거야? 자유를 위한 거야. 자유를 위해서. 알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정의의 원칙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정의의 원칙. 자,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한번 봐봐. 이 사람 위에다가 어쨌든 놀스라는 사람의 타이틀이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정으로서의 정의. 자, 일단 얘들아 이렇게 보자. 이 말을 일단 이거 적어봐. 순수 절차적 정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 일단 순수 절차적 정의. 자, 결과적으로 봐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몇 개씩 가져야지 정당에 이건 있을 수 없어, 맞지?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건 말이 안 돼. 왜냐면 놀수도 빈부격차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자본주의 체제에서. 대인이냐? 그러면 놀스가 말하는 순수한 절차적 정의는 뭐냐면 공정한 절차라는 것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공정한 절차. 어떤 절차? 사회 가치를 분배하는. 알겠죠? 사회적 가치를 분배하는. 사회적 가치는 되게 많잖아. 자유라는 것도 사회적 가치가 될 수 있고, 복지라는 것도 사회적 가치가 될 수 있고, 돈이라는 것도 사회적 가치가 될 수 있거든. 그러면 사회적 가치를 분배하는 공정한 절차라는 것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래서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알겠죠? 그 분배의 결과도 우리는 뭐한 것이다? 공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놀스가 이거를 어디에 비유를 드냐면 이해를 좀 잘해야 돼. 도박에 비유를 들어. 도박에. 왜냐면 봐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이 인원이 도박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몇 개씩 가져야 한다라는 기준은 있을 수 없다고. 근데 적어도 우리 5명이 그 도박이 진행되는 과정, 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맞지? 그 룰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는 뭐하다? 공정하다. 이게 놀스 입장인 거야. 그래서 분배도 그렇게 비유를 들어. 분배의 결과가 어떻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배가 이루어지는 과정, 절차 알겠죠? 그 절차가 공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공정한 절차만으로도 결과는 뭐하다? 공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되겠니 얘들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놀스가 말하는 이제 봐봐. 이 공정한 절차가 곧 앞으로 배울 정의의 원칙인 거야. 이게 곧 정의의 원칙이야. 알겠죠? 이게 곧 정의의 원칙이고 이 정의의 원칙은 곧 정의의 원칙이고 놀스가 말하는 정의의 원칙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 또는 체제의 뭐가 되는 바탕이 되는 원칙인 거야. 알겠죠? 정의의 원칙은 사회의 기본 구조와 체제의 바탕이 되는 원칙이야. 실제로 올해 6평인가? 고3 6평에서 뭐냐면 사회의 기본적 체제의 원칙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다고. 아니야, 맞는 말이잖아. 우리가 지금 합의한 이 정의의 원칙은 가장 기본적인 체제, 기본적인 구조의 바탕이 되는 원칙이라고. 알겠죠? 그럼 이제 봐봐. 제가 앞에 이런 말을 썼다. 이 공정한 절차가 곧 정의의 원칙인데 절차가 어떻게 공정하게 될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공정할 수 있는가? 알겠죠? 어떻게 공정할 수 있냐면 일단 놀스가 봤을 때는 이게 공정성을 가지려면 일단 만장일치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 이 공정한 절차에 대한 만장일치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 일단.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회 가치를 분배하기 위한
원칙이 만장일치로서 합의하는 것이 불가능하잖아. 맞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만장일치의 합의를 위한 뭘 설정하냐면 일종의 전제, 가상 공간을 설정하는 거야. 가상적 공간을 설정하고 이 가상적 공간 안에서는 누구나 합의할 수 있다. 이게 놀수 입장이야. 현실적으로 사회의 가치를 분배하는 공정한 절차를 합의할 수 없다고. 만장일치가 불가능해. 왜? 얘들아 봐봐. 왜? 얘들아 한번 들어봐봐. 만약에 나는 사회 강사잖아. 근데 내 주변에 국어 강사도 있고 수학 강사도 있을 거란 말이야. 친구들 중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자를 예를 들어 나눠야 된다. 그러면 각자가 나는 우리 서로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외모, 맞지? 이걸 다 알고 있는 상태거든. 그럼 당연히 나는 뭘 주장하겠니? 야, 수능 생률 점수 가지고서 분배하자라고 할 거야.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근데 누군가가 만약에 이 사람은 키가 되게 커. 야, 키 순으로 하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외모라든가, 아니 얘가 만약에 얘가 되게 집이 잘 살거든. 그래서 야, 부모의 통장 가지고서 통장 잔액 가지고서 하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얘들아. 합의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합의를 위한 뭐가 필요하다? 일종의 가상적 상태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그 가상적 상태라면 누구라도 합의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 원칙에 대해서. 그리고 그 원칙이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돼야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사회적 가치가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놀수 입장이야. 그래서 이제 놀수한테 중요한 게 얘들아 봐봐. 만장일치의 합의를 위한 이제 밑에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 가상공간 되게 중요하고요. 알겠죠? 가상공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 실제로 그 정의의 원칙 내용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의론의 특징 같은 것들까지 이제 좀 나누어서 알고 있어줘야 돼. 그까지 되니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고 끊어서 할게. 그래서 얘들아 이제 봐봐. 요 개념을 좀 확실하게 좀 이해해봐. 자, 그래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려면 자, 사회 경제적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제도. 자, 말이 어렵지만 여기까지는 당연히 사회제도에 따라서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져. 근데 사회제도가 사회제도 또는 사회체제가 뭐에 따라야 된다? 정의의 원칙에 따라야 된다. 알겠지? 정의의 원칙에 따라야 된다. 그리고 그 정의의 원칙은 공정한 조건에서 뭐 된다? 합의되어지는 거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게 불가능하다. 그렇지? 현실적으로는 공정한 조건이 될 수 없다고. 현실적 상태에서는. 그리고 놀스가 추구하는 합의는 다수결이 아니라 심지어 만장일치의 합의니까. 만장일치의 합의니까. 알겠죠? 만장일치의 합의니까. 그래서 이 공정한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 밑에 뭘 만들었다? 일종의 가상 공간을 만들었던 거야. 그리고 놀스는 이 가상 공간이라면 누구라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야. 누구라도 합의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다시 조금만 더. 자, 그럼 이제 가상 공간 같은 말. 그냥 같은 말. 원초적 입장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원초적 입장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잖아. 그냥 같은 말이야. 가상 공간.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단어가 좀 중요해.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의 가상 공간이라고 표현하는데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 자, 그럼 이제 무지의 베일이 뭐냐? 되게 간단해. 아까 잠시 말했잖아. 야, 서로 외모, 키, 부모의 능력,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IQ 이걸 알고 있으면 다 각자가 자기한테 유리한 기준만 알려고 할 거고 합의가 불가능해. 맞죠?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그런 것들 아예 다 뭐하자? 배제하고 판단하자. 배제하자. 그걸 다 배제시키자. 그러니까 그게 말대로 가상 공간이니까 가능한 거야. 현실적으로 부모의 지위를 배제할 수 없잖아. 맞지? 현실적으로 나의 외모나 내 IQ를 제거할 수는 없잖아. 철학적인 공간이야. 알겠죠? 그래서 자, 한번 봐봐. 이게 부모의 능력 같은 거야. 부모의 지위, 소질 능력,
개인의 지능, 뭐 내 체력 이런 것들 다 모르게 하는 거 그냥 다. 근데 이해는 되잖아. 맞지? 이걸 모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단어 이걸 좀 줬잖아. 이게 중요해. 이걸 다 요약해서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 사회적 우연성이 부모의 지위 같은 거고, 자연적 우연성이 개인의 재능이나 개인의 뭐 신체 능력 이런 것들 말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뭐 하게 한다? 배제시키는 거. 알겠죠? 배제시키는 거. 배제. 이게 무지의 배일이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자 이걸 같은 말로 또 같은 말로 저거다. 같은 말로 특수한 사실 또는 지식 같은 말이야. 특수한 지식, 특수한 사실. 한 번 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특수한 사실이란 자신에 관한 또는 타인에 관한, 알겠죠? 나의 외모나 능력도 알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의 외모나 능력도 알 수 없다고. 자신 또는 타인에 관련된 가로할게. 자신 또는 타인에 관련된 특수한 지식을 뭐한다? 배제시킨다 또는 제거한다. 딱 가상공간과 접근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잠깐 봐봐. 그러면 자기한테 유리하거나 자기한테 불리할 수 있는 조건들은 배제했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회 기초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원칙을 합의하려고 해. 근데 야 그런 원칙을 합의하는데 쉽게 말해서 멍청이가 있으면 되겠니 안 되겠니? 기초 상식조차 없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니? 그건 안 된다고. 그것도 공정하지 않은 거라고. 그래서 이런 지식은 배제하지만 이제 밑에 이거 주죠. 자 경제학 또는 심리학 등에서 다루는, 알겠죠? 여기 이런 학문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사실, 일반적인 지식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식이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면 안 된다는 거야. 적어도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상식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진짜 막 쉬운 문제들은 모든 지식을 배제하는가 이건 아니라는 거지. 모든 지식을 배제하는 게 아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자. 이렇게 무지의 배일을 통해서 이 무지의 배일을 설정하기 때문에 바로 가상 공간이 뭐가 될 수 있니? 공정한 조건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거야. 맞죠? 무지의 배일로 인해서 공정한 조건이 나타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관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 맞죠? 평등한 관계 속에서 합의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무지의 배일을 설정함으로써 공정한 조건 또는 평등한 관계를 세팅했어. 알겠죠? 세팅했어. 자, 그 밖에 이제 다시 해보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고자 하는데 한편 이런 얘기 안 돼. 주종자. 자기가 가장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대. 무슨 말이냐? 내가 되게 최악의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 딱 태어났더니 흑수저 집안일 수도 있는 거고, 빚이 막 몇 억대인 집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 신체 능력이 남들보다 되게 낮게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외모도 마찬가지고, 지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따가 말할게. 정의의 원칙 중에서 이거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하나 있는 거야. 이거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있다는 정의의 원칙이 나오는 거야. 우리 각자 이걸 다 염두에 두고 있고. 알겠지? 자, 그러면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가상 공간에서 모든 사람들은 무슨 존재다? 이성적인 존재다.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다. 이성적이면서 합리적 존재다. 그리고 서로 줄쳐놓은 잘 무관심해. 서로 무관심해. 막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 오로지 적어놔.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들이야. 얘들아, 이따가 또 말하겠지만 다른 사람 배려해서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는 거야. 각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상호 무관심하면서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지만 한편으로 또 뭘 가지고 있냐? 정의감을 가지고 있다. 100페이지. 정의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 정의감을 가졌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의감은 뭐냐면 이제 딱 이 정도 느낌이야. 도박, 약간 도박에 비유한다 했잖아. 자, 우리가 룰에 대해서 합의했는데 야, 내가 결과적으로 많이 못 가졌어. 깽판 치면 되니? 그건 안 되잖아. 딱 그 정도의 정의감이야. 그러니까 정의감, 여기서 말하는 정의감은 합의된 것을 적어도 준수하고자 한다. 알겠죠? 합의된 것을 준수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게 재작년 수능에 이거를 활용해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가상 공간에서 개인들은 상호 신뢰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가라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상호 무관심과 상호 신뢰를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야. 서로에 대해서 막 관심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적어도 우리 누구나 다 뭐 하겠다? 깽판 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상호 무관심하지만 서로 간의 신뢰는 이루어져 있어. 신뢰는. 알겠죠? 그래서 서로 간의 신뢰가 나타나는 이 가상 공간을 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의의 원칙이 도출되어지는 거야. 도출되어지는 거. 자, 일단 조금만 끌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의의 원칙을 하자. 들리죠? 아니 하는 거 뭔가 애매하게 오니까 딱 이거 놓치고 해야 될 것 같잖아. 일단 놀이스 1학년 때 놀이스 들어보는 거 없지? 1학년 때. 일단 놀이스의 정의의 원칙을 본격적으로 할 거거든. 여기는 들어가야겠지.